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질문이 하나 있죠. 저 광활한 우주에 정말 우리 인류만 홀로 존재하는 걸까? 인류가 밤하늘을 인지하기 시작한 아주 먼 옛날부터 이어져 온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물음일 겁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가 밤하늘에 별처럼 흩어져 있고 그 은하들마다 또다시 수천억 개의 별들이 반짝이는 무한한 공간 속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는다는 것이 어째서 이토록 어려운 일로 느껴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해답 없는 물음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공상과학 영화 속의 상상력이나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넘어 이 질문은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탐구해온 위대한 지적 모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이 거대한 수수께끼에 답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펼쳤고 어떤 첨단 기술을 동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발견과 깊은 통찰을 얻었을까요?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열쇠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별들의 움직임에서 운명을 읽었고,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별자리를 통해 예측했죠. 피라미드나 스톤헨지 같은 거대한 고대 유적들 역시 밤하늘의 특정 별자리나 천문 현상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우주와 얼마나 깊이 교감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별은 단순히 빛나는 점이 아니라 신들의 거처이자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을 테니까요. 그 문 너머에 혹시 우리와 같은 존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 어쩌면 그것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인류의 첫 번째 궁금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상과 철학적 사색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구체적인 질문으로 발전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우주가 무한하며 수많은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 세계들마다 다양한 생명체 살고 있을 가능성을 논했죠. 예를 들어 에피쿠로스는 무한한 우주에는 무수한 세계가 있으며 그중 일부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품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순수한 철학적 가설에 불과했지만 이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인류의 탐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중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종교적 관점이 우주관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 과학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자 이 질문은 다시금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17세기 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며 달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목성에도 위성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을 때 우주는 더 이상 신비의 영역만이 아니었습니다. 망원경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이 되어주었죠. 사람들은 이제 눈앞의 현실 넘어 보이지 않던 우주의 경이로움을 과학적인 도구로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은 우주에 대한 인류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우리는 혼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나 종교적 믿음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객관적인 관측과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답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천체들이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다른 행성에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되었죠. 마치 넓은 바다에 우리 배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또 다른 섬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오랜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과학적 탐구의 엄연한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품었던 원초적인 궁금증은 이제 최첨단 망원경과 탐사선을 동원하여 우주 깊은 곳까지 뻗어나가는 인류 지성의 위대한 여정이 된 셈이죠.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어떤 과학적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난제들과 마주하고 있는지를 다음 이야기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우리 인류는 정말 외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또 다른 눈빛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류는 고대부터 상상력을 동원해왔지만, 이제는 과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훨씬 더 정교하게 우주를 들여다보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과학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해 왔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드레이크 방정식일 겁니다.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가 고안한 이 방정식은 우리 은하 안에 교신 가능한 외계 문명이 몇 개나 있을지 확률적으로 추정해 보려는 시도였어요.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듯이 별이 형성되는 속도,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의 행성 비율, 실제로 생명이 탄생하고 지적 생명체로 진화하며 우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문명의 비율, 그리고 그 문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존속하는지까지 여러 변수들을 곱해 나가는 방식이었죠. 물론 이 변수들 중 상당수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미지수이지만 이 방정식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막연한 상상이 아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대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죠. 드레이크 방정식은 외계 생명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를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드레이크 방정식처럼 수많은 외계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우주에 그토록 많은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왜 우리는 그 어떤 흔적이나 신호도 포착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침묵은 우리에게 깊은 의문을 남깁니다. 어쩌면 지적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거나 혹은 문명이 특정 단계를 넘어서면 스스로를 파괴해버리는 위대한 필터가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드레이크 방정식이 희망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페르미 역설은 현실적인 난제를 부각하며 우리를 숙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과학자들은 이제 실제로 우주 곳곳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바로 골디락스 존 내에 있는 외계 행성을 찾는 일입니다. 골디락스 존이란 마치 동화 속 골디락스처럼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아서 행성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죠.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는데 액체 상태의 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과학적 이해이니까요.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수많은 외계 행성을 찾아내 그 존재를 확인해 주었고, 최근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행성들의 대기 성분을 분석하여 생명 활동의 흔적, 즉 생체 표지자, 바이오 시그니처를 탐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중에 산소나 메탄처럼 생명 활동이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운 기체들이 포착된다면 이는 외계 생명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입니다. 물론 멀리 떨어진 외계 행성만 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서도 생명의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성 탐사 로버들이 붉은 행성 표면을 누비며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나 미생물, 생명의 증거를 찾고 있고요.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처럼 얼음으로 덮인 위성들 아래에 거대한 액체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들도 탐사선들을 통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바닥에는 지구의 심해 열수 분출구처럼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노력은 바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즉 SETI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 어딘가에서 날아오는 인공적인 신호를 포착하려는 시도죠.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누군가 저기에 있을까 하고 묻듯이 저 먼 우주에서도 누군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수십 년째 우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작은 병에 담긴 편지를 기다리는 것과 같지만 단 하나의 신호라도 포착된다면 인류의 우주관을 완전히 뒤바꿀 엄청난 발견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끈질기게 탐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이론적 고민부터 첨단 기술을 동원한 실제 탐사까지 다각도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과연 언젠가 우리가 기대하는 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탐사의 결과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현재까지 우리는 외계 생명체의 명확한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외계 행성을 찾아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생명의 확실한 흔적은 포착되지 않았죠. 이는 우리에게 왜 아직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는 또 다른 심오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어쩌면 생명이 탄생하고 지적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거나 아니면 지적 문명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위대한 필터와 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필터가 지구의 과거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역경을 극복한 것이지만 만약 미래에 있다면 인류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섬뜩한 상상을 하게 만들죠.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외계 생명체 탐색은 단순히 그들을 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색하며 지구 밖 생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의 생명이 얼마나 특별하고 경이로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작은 행성에서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해 왔는지 그 기원과 진화의 비밀을 되짚어보게 만들죠. 우리가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지만 이 탐구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우주의 광대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위대한 여정인 것입니다. 결국 외계 생명체 탐색은 단지 우주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 나서는 단순한 모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길고도 심오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단정 짓기보다는 인류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펼쳐온 지적 모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깊은 성찰에 집중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이 존재하든 안 하든 이 탐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먼 미래에 밝혀질지 모르고
아니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인류의 탐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쭉!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